설명해 볼게요. 자, 이것이 핵이에요. 자, 핵은요, 핵막에 의해서 쌓여 있죠. 아까 제가 핵막이 이중막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겹의 막으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핵 속에서 합성된 물질이 이 핵에 있는 구멍, 핵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자, 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염색질이라고 하는 액체 성분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염색체는요, 우리 오른쪽에 보시면, 자, 이 염색체는 세포 분열 시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중기 때 이 염색체가 가장 잘 보이죠. 자, 여기 제가 한번 설명을 볼게요. 사람에게는 23쌍, 즉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들은 모두 약 500만 개 정도의 유전자에 해당하는 DNA를 갖고 있는데, 자, 23쌍 중에 22쌍은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염색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한 쌍만 여성과 남성을 나타내는 성염색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XX니 XY니 이 성염색체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우리가 DNA의 구조를 보시면은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DNA의 이중 나선 구조고요. 여기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꼬여 이 이중 나선 구조와 함께 꼬인 것을 유클레오솜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클레오솜들이 엉겨가지고 일정한 규칙들을 이루면 이것이 바로 염색체가 되는 거예요. 세포 분열 중에는 염색체로 있지만 세포 분열이 끝나고 나서 사이기, 간기 있죠. 그때는 얘네들이 이렇게 X 형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질 내에 풀어져서 실 모양으로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설명할 때는 염색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DNA는요, 우리가 RNA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DNA라고 이야기하고요. 한 가닥만 있을 때는 RNA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DNA와 RNA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번 보시면, DNA는요, 인산, RNA 인산 형태는 똑같다, 그죠? 근데 당이 달라요. 탄수화물이 5개짜리인 당이 DNA에 있는 것은 데옥시리보스예요. RNA에 있는 것은 리보스라고 하죠. 그래서 DNA 같은 경우에는 이 데옥시리보스의 D를 따오고요. RNA는 리보스의 R을 따서 우리가 RNA라고 이야기해요. 자, 염기를 보면요.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얘네들이 염기예요. 자, 이 염기는요, 퓨린계가 있어요. 퓨린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피리미딘계가 있는데, 이 퓨린계와 피리미딘계의 염기가 우리가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돼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퓨린계는요, 아데닌과 구아닌이고요. 피리미딘 계통은 시토신과 티민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형태는 DNA는 어떻게 해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RNA 같은 경우에는 당이 리보스고요. 그 다음에 피리미딘계 염기의 티민 대신에 우라실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것이 RNA가 되어져요. 우리가 핵 속에 있는 염색체 안에 있는 것이 DNA였죠. 이 DNA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아이는 바로 RNA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상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상호 보완적인 결합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요, G라고 적혀 있는 것이 구아닌이거든요. A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데닌이에요. C라고 적혀 있는 것은 시토신, T라고 적혀 있는 것은 티민인데요. 자, 구아닌이 나와요. 그러면 시토신이 나와요. 구아닌하고 시토신하고 서로 상보적인 짝이에요. 자, 아데닌이 나오면 티민이 나와요. 이 아데닌과 퓨린계 아데닌과 피리미딘계의 티민이 서로 어떻게 해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아닌은 항상 시토신을 몰고 아데닌은 항상 티민하고 결합하고, 시토신이 먼저 나왔어요. 그럼 누가 나오는 거예요? 구아닌이 나와요. 구아닌이 먼저 나왔어요. 누가 나와요? 시토신이 나와요. 자, 티민이 먼저 나왔어요. 아데닌이 나와요. 구아닌이 먼저 나오면 시토신이 나와요. 자, 이렇게 짝이 정해져 있어요. 상호 보완적으로. 자, 근데 아래쪽에 RNA에 보면 시토신, 아데닌, 구아닌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누가 나왔어요?
우라실이 나왔어요. 원래 아데닌의 짝이 티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RNA에서는 아데닌의 짝이 뭐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우라실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데닌의 짝이 우라실로 이렇게 대체가 되고 한 가닥만 존재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RNA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DNA는 우리가 핵 속에서 DNA는 복제 과정을 거쳐서 이 DNA 양이 2배로 증가하게 되고요. 이 증가한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우리가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합성 기관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전사된 이 RNA가 리보솜으로 가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가는 것을 우리가 번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복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자, DNA의 반보존적 복제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죠. 자, 이 복제는요, 복제 전에 원래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핵 속에 존재하는 이 이중 나선을 끊어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이 염기들의 이 결합이 끊어져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토신이 원래 양쪽에 어떻게 시토신이 구아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끊어지고 나면 시토신의 짝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기 와서 뭐가 붙냐 하면 구아닌이 와서 붙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시토신이죠. 그러면은 구아닌이 와서 붙겠죠. 아데닌의 짝 같은 경우에는 티민이니까 여기에는 티민이 갖다 붙을 거고요. 자, 티민은 어떻게 해요? 짝이 없어졌는데 아데닌이라는 짝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에 아데닌이 와서 갖다 붙겠죠. 자, 구아닌에는 누가 갖다 붙겠어요? 시토신. 시토신에는 누가 갖다 붙겠어요? 구아닌. 자, 이렇게 해서 비록 양쪽으로 갈라졌지만 상호 보완적인 짝을 찾아서 다시 어떻게 해요? 결합을 하게 돼요. 자,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똑같은 인자를 가진 이 DNA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DNA가 2개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제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제가 이루어진 DNA의 효소의 작용으로 한쪽이 이제 갈라지면서 한쪽 부분에 있는 유전 정보만을 상호 보완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동해서 핵 바깥으로 나가는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RNA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세포 소기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를 구성하는 거에는 우리가 아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첫 번째가 세포막이었고요. 자, 중앙에 뭐가 있어요? 세포에 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통틀어서 세포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포질 속에는 무한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세포 소기관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이 세포 소기관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보시면은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자, 미토콘드리아는요. 우리가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하는 ATP가 합성되는 장소예요.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ATP를 우리가 세포가 사용한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뭘 사용하냐 하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흡수했던 산소 있죠. 그 산소가 세포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까지 오면 여러분 혹시 TCA 회로 또는 크랩스 회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TCA 회로를 거치고 전자 전달 과정을 거치면 다량의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ATP 생산 공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요. 리보솜은 좀 전에 설명했네요. RNA를 기준으로 핵에서 유전 정보를 운반해온 RNA를 기준으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랬어요. 자, 이 세포질 그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포질 그물 밖에 이 리보솜이 붙어 있으면 과립 세포질 그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무과립 세포질 그물 또는 매끈 세포질 그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아래쪽에 있네요. 세포질 그물은 리보솜이 붙어 있는 과립 세포질 그물과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는 무과립 세포질 그물로 나눌 수 있는데, 과립 세포질 그물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돼요. 자, 무과립 세포질 그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질 대사에 관계하거나 근육 세포 같은 경우에는 칼슘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골지기관이 있어요. 골지기관은요, 막으로 둘러싸인 끝이 볼록하고 납작한 주머니 형태다 그랬는데, 탄수화물 분자를 합성하고 이 분자들은 과립세포질 그물이 만들어낸 단백질하고 결합하여서 당 단백질과 같은 분비물을 생산해요. 우리 골지기관은요, 아까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 또 여기서 탄수화물 합성한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합해갖고 물질을 농축하고 저장하고 포장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세포 바깥으로 포장된 것들을 보내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골지기관 또는 골지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리소솜이 있죠. 리소솜이에요. 자, 막에 둘러싸인 자, 둥근형, 구형의 작은 그 주머니예요. 고분자 물질을 가수분해하는 산소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리소솜이. 그래서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세포의 구성 성분이나 또 세포 안에 들어온 이물질 같은 거 필요 없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가수분해 잘게 나누어 버리죠. 자, 과산화소체는 리소솜하고 좀 비슷해요. 자,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여러 독성 물질 등을 산화하고 그래서 해독 작용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이 그림에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이제 정자예요. 정자 같은 경우에는 난자하고 수정이 이루어질 때 사실 요 핵 부분만 난자의 몸체 속으로 들어가고, 난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 소기관과 영양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수정란들이 분화되어지면서 하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져 가잖아요. 근데 이 정자가 이동을 할 때는 보면은요, 요 정자의 꼬리 말고 머리 말고 중간에 있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중편 또는 몸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몸체 부분에 다량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에너지 생산 공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꼬리의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수정이 이루어질 때는 이 나머지 껍질은 싹 다 빼고요. 이 핵 부분이 난자의 핵과 결합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